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영상 중에서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로 인해서 체지방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꾸준한 운동으로 계속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면 몸에서는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미리 준비해 놓는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만큼 체지방이 빨리 줄어드는 거 아니니까 다이어트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에 도전했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금방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내 몸이 약간 힘든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영상의 내용이었는데, 이 영상 댓글에 몸에서 준비한다는 칼로리는 어디서 생겨나는 건가요? 운동하고 배고프다고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안 빠지겠죠. 운동하고 배고픈 거 참으면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로 체지방 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를 몸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서 체지방을 줄인다. 이 이야기는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섭취 칼로리와 소비 칼로리의 양에 따라서 비만과 다이어트가 결정된다는 이론인데, 음식으로 얻는 섭취 칼로리가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남는 칼로리가 체지방으로 쌓여서 비만이 되고, 반대로 음식으로 얻는 섭취 칼로리보다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많다면 부족한 칼로리만큼을 체지방에서 꺼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운동으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해서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를 늘리게 되면 음식으로 얻는 섭취 칼로리보다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부족한 칼로리만큼을 체지방으로 사용해서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 이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면 체지방이 줄어들고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더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로 발전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 기반이 되는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있습니다.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는 운동 외에 식단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식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오류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을 줄이거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어서 음식으로 얻는 섭취 칼로리를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낮추게 되면 부족한 칼로리만큼을 체지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을 적게 먹거나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칼로리 식단이죠. 자, 이 식단이 알려진 초기에는 다이어트의 진리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지금은 좋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에서는 저칼로리 식단으로 섭취 칼로리를 낮추더라도 몸이 소비하는 칼로리는 전혀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야기 쉽게 숫자로 좀 설명을 하자면,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100인 상황에서 50만큼의 음식을 먹으면 50 빼기 100은 마이너스 50으로 50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만큼 체지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0만큼의 음식을 먹었더니 몸이 소비하는 에너지가 50으로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칼로리 식단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살찌기 쉬운 몸이 된다는 겁니다. 원래 100을 소모하는 몸이었을 때는 100만큼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았고 50만큼 음식을 줄여서 먹으면 살이 빠졌었는데, 50을 소모하는 몸이 되게 되면 50만큼 음식을 줄여서 먹더라도 살이 빠지지 않고 원래 먹던 100만큼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찌게 되어버리니까요. 자, 그러니까 섭취 칼로리를 낮춰서 몸을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만들게 되면 칼로리가 부족한 만큼 계속해서 체지방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몸이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몸의 대사량을 낮추는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운동으로 소비 칼로리를 늘려서 몸을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의 몸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부족한 칼로리만큼 계속해서 체지방이 줄어들까요? 아니면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준비하는 반응이 생길까요? 당연히 칼로리를 준비하는 반응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몸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식욕의 증가인데, 운동으로 소모되는 에너지만큼 음식으로 보충을 하려는 거죠. 실제로 운동을 하면 허기가 지고 식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건 누구나 느낄 수가 있고, 운동량이 많은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운동을 해서 배고프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당연히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먹고 싶어도 참아야죠. 자, 만약에 식욕을 참고 음식을 더 먹지 않는다면 두 번째 방법으로 흡수율이 높아지게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음식의 칼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몸에 100% 흡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500칼로리 음식을 먹으면 500칼로리가 몸에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100% 흡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가 끝나면 대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 대변은 식물에게 거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미와 백미 같은 경우에는 칼로리상에선 차이가 거의 없어요. 현미의 껍질을 벗기면 백미가 되니까 당연한 건데, 백미를 먹던 사람이 현미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에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몸에 100% 흡수가 된다면 소화 흡수가 다 끝난 대변에는 남아있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식물에게 거름으로 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야 되고, 현미를 먹든 백미를 먹든 결국 같은 칼로리를 먹는 거니까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흡수하지 못한 칼로리가 대변에 남아있기 때문에 대변을 식물에게 거름으로 주면 식물이 잘 성장하는 효과가 있고, 현미가 백미보다 소화 흡수가 어려워서 흡수하지 못하는 칼로리가 많기 때문에 백미를 먹던 사람이 현미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는 효과가 생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먹은 음식의 칼로리를 일부분만 흡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흡수되는 정도를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이 흡수율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미백미처럼 음식의 상태에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먹는 음식의 양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습니다. 먹는 음식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흡수율이 낮아져서 너무 많은 칼로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칼로리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으로 생기는 반응인데, 저칼로리 식단을 했을 때 요요가 오는 이유가 대사량이 낮아지는 것도 있지만 흡수율이 높아져서 같은 음식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흡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는 늘어났는데 먹는 음식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 흡수율이 높아져서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운동으로 높아진 식욕을 참고 같은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으로 사용한 칼로리는 보충되어 버립니다. 자, 만약에 식욕이 높아지고 흡수율이 높아졌는데도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가 부족하다면 세 번째 방법으로 대사량이 낮아지게 됩니다. 대사량이 낮아진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초대사량을 떠올리는데, 사람이 하루에 소비하는 에너지는 기초대사량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초, 활동, 운동 대사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기초 대사량은 뇌, 심장, 폐, 간 같은 내장기관과 체온 유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활동 대사량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운동 대사량은 운동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자, 음식을 워낙 적게 먹고 있어서 아무리 흡수율을 높여도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보충할 수가 없다면 다른 대사량을 낮춰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걸 운동에 사용하게 됩니다. 활동량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서 활동 대사량을 절약하거나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서 몸에 힘이 없고 잠이 많이 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몸에 힘이 없고 피곤해서 잠을 많이 자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 이외에는 가만히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이 낮아져서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확보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서 몸이 칼로리가 부족한 상황이 되면 몸에서는 그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식욕을 높여서 더 많은 음식을 먹도록 하거나, 흡수율을 높여서 적은 음식에서 최대한 많은 칼로리를 확보하거나, 다른 대사량을 낮춰서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과거 인류가 했었던 사냥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다른 걸 좀 포기하더라도 사냥은 반드시 해야 되니까 이 운동 대사량만큼은 어떻게든 꼭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가 체지방 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을 굳이 억지로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내 몸이 약간 힘든 강도의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해봐야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으면 애초에 운동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의 몸에 쌓여있는 체지방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체지방은 내장지방이고, 지금까지 영상에서 나왔던 체지방은 내장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더라도 내장지방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장지방을 빼고 싶다면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식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반면에 피하지방은 에너지로 쓰이는 지방이 아니라서 식단으로는 빼기가 어려운 체지방이에요. 피하지방을 줄이고 싶다면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고 활동량을 늘려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운동은 내장지방을 빼는 효과는 없지만 피하지방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최근에 만든 영상 중에 부위별 살 빼기 관련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었는데,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